말이 느린 아이, 부모 입장에서 이보다 더 속타는 걱정이 있을까요? 눈빛도 똑똑하고 행동도 제법 잘하는데 유독 말이 늦어요. 24개월인데 단어 몇 개만 겨우 말하는 우리 아이. 다른 아이들은 문장으로 아빠 이거 뭐야? 하는 시기인데 우리 아이는 아직도 빵, 물, 가 딱 한마디씩만 말해요.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정말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말이 늦는다고 해서 아이가 부족한 게 아닐까? 혹시 내가 뭘 잘못 키운 거 아닐까? 이런 자책, 솔직히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의 말문이 늦게 트이는 게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일까요? 이걸 제가 직접 겪고 나니 완전히 다른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우리 아이도 왜 이렇게 말이 늦을까? 언어 치료 받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뭘 바꿔야 하는 걸까? 이런 고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처럼 두 아이를 키우며 직접 부딪히고 고민하면서 찾은 말이 트이게 되는 소통법 5가지를 진짜 경험 바탕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심지어 이건 언어 치료사 선생님도 이런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신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영상은 단순한 팁 나열이 아니라 진짜 아이가 말문을 트는데 도움이 되었던 실전 사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첫째가 이제 36개월, 그리고 둘째는 7개월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아이는 절대 단순히 많이 말해준다고 말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실수한 게 그거예요. 많이 말해주면 되겠지? 책 많이 읽어주면 되겠지? 근데 아이는 눈만 멀뚱멀뚱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딱 10분 동안 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 하나만 갖고 같이 놀면서 아이가 먼저 말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준 날. 그날 처음으로 아빠 붕붕이라는 두 단어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친한 형, 아이가 4살 반까지도 말이 거의 없었어요. 그 형은 언어 치료실을 3곳이나 돌았고 선생님 말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였어요. 근데 어느 날 형이 출근하기 전에 15분씩 아이랑 눈 맞추기 놀이를 해준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 후로 아이가 갑자기 아빠 같이 놀자라고 처음 말했대요. 그 형 저한테 전화해서 울었습니다. 말이 느린 건 느림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말문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본 그리고 전문가에게도 인정받은 말문 트이는 소통법 5가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혼자서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해보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아이의 말을 기다려주는 연습부터. 엄마 아빠는 대답 대신 침묵 5초를 선물하세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아이의 말을 끊고 정답을 알려주곤 하죠. 그건 자동차야. 그건 사과지. 사실 아이가 겨우 입을 떼려는 그 찰나에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이의 말은 연결되는 사고로 커가며 스스로 떠올리게 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말의 공간을 열어주는 가장 큰 배려입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첫째 아이가 24개월이 넘었는데도 또래 아이들처럼 말이 술술 나오지 않자 솔직히 너무 불안했어요. 혹시 언어 지연인가? 발달 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색을 해도 글마다 다 다르고 주변 엄마 아빠들은 우리 애는 요즘 영어도 해 하는 말에 속이 뒤집어질 만큼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의 말에 기다려주는 법보다 답을 대신하는 법에 익숙해졌죠. 아이가 장난감을 가리키면 이거 트럭이지. 과일에 손을 들면 사과네. 그렇게 말의 기회를 제가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 하원길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가 오늘 블록을 가리키고 계속 뜨 하길래
제가 그냥 옆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 뜨럭 하고 말했는데 정말 귀여웠어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왜 그 몇 초를 못 기다렸을까? 왜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순간을 믿어주지 못했을까? 그날 집에 와서부터 저는 진짜로 연습을 시작했어요. 아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입을 다물고 기다리는 것. 단 5초.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침묵 속에서 아이의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뜨뜨뜨뜨럭, 삐뽀, 빠빠바나나. 그 어설픈 말들이 제겐 세상처럼 가장 또렷한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아이는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꺼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침묵으로만 열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말보다 표현이 먼저예요. 엄마 아빠는 말 대신 몸짓, 표정, 소리에도 반응해주세요. 말이 느린 아이는 표현이 부족한 게 아니라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아이들은 먼저 몸으로 말하고 눈빛으로 말하고 표정으로 소통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말이 나는 형식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말은 몸짓과 표정, 감정에서 자라며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말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이 눈빛에 담긴 의미도, 작은 손짓 하나에 담긴 요청도, 제 눈엔 말이 없는 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이가 블록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저는 말해야지, 그래 아빠가 알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 안에는 가르쳐야 한다는 조급함이 가득했어요. 말을 안 하면 모르는 줄 알았어요. 말을 안 하면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진심으로 제 잘못이었어요. 어느 날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이가 장난감을 가리키기만 해도 말해줘. 아, 이거 가지고 싶구나. 이거랑 이거 중에 뭘 고를까? 하고 리액션 해줘. 그 아이는 아직 문장은 못했지만 표정으로, 웃음으로, 손짓으로 계속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울컥했어요. 우리 아이도 나한테 이렇게 수없이 시도했을 텐데 나는 그 모든 시도를 말이 아니니까 지나쳤던 거예요. 그날 밤 아이가 우유병을 가져오면서 작은 소리로 응, 응 하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게 부탁이었구나. 그게 표현이었구나. 그렇게 말이 아니라 표현이라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도 저도요. 다음 날부터 바꿨어요. 아이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면 이거 보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고 깨달았어요. 말을 하게 만드는 건 단어가 아니라 이해받는 기쁨이구나. 소통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먼저 통하면 언젠가 말은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말이 느린 아이를 답답한 존재로 보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통하려는 존재로 봐주세요. 아이가 눈으로 말하고 손으로 말할 때 그래, 그렇구나. 아, 이거 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반응해주세요. 말보다 먼저 소통을 배운 아이는 언젠가 자기 언어로,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날이 와요. 그리고 그 말의 첫 문장은 바로 엄마, 아빠, 나 알아줘서 고마워일 거예요. 세 번째, 질문보다 묘사. 아이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기. 엄마, 아빠는 뭐야? 대신, 파란 자동차가 있네? 라고 표현해주세요. 부모가 아이와 대화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바로, 이게 뭐야? 이거 어디 있어? 같은 질문이죠? 저도 정말 많이 했어요.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 이건 뭐야? 누가 했어? 왜 울어? 계속 묻고 또 물었어요. 아이의 세상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확인하는 시험 같았던 것 같아요.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면 아이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언어를 더 자신 있게 배웁니다. 아이와 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예전에 지인이 아이와 노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이 손에 작은 공룡 인형이 들려 있었는데 그 엄마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와, 초록 공룡이 빨간 공룡을 쫓아가네. 우와, 입도 벌리고 꼬리도 흔드네. 무서운데 귀엽다. 그 말투는 설명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보는 사람의 말이었어요. 아이의 세계에 들어가는 말이었죠. 그 순간 아이가 눈을 반짝이더니 공룡을 더 흔들며 으르렁 하고 소리를 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저게 진짜 대화구나. 반면 저는 아이 손에 장난감이 있으면 그게 뭐야? 그림책을 보다가도 이게 뭐지? 심지어 블록을 쌓고 있는 아이에게도 누가 만들었어? 계속 질문. 그 속에는 정답을 원하는 제 욕심만 있었어요. 아이의 세계를 함께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아이 눈에는 그게 시험 같았을지도 몰라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틀릴까봐 조심스럽고 답을 못하면 실망하는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아이의 세상에 들어가고 싶다면 정답이 아니라 함께 봐주는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꿨어요. 아이가 블록을 들고 있으면 파란색 블록이랑 초록색 블록을 붙였구나. 아이가 자동차를 굴리면 우와, 빨간 자동차가 슝 지나간다. 그러자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눈빛이었어요. 아이도 뭔가 말하려고 애쓰더니 빨강 차 한 단어, 두 단어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말을 끌어내는 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말을 끌어내는 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함께 본다는 따뜻한 묘사였어요. 묘사는 아이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와 같은 장면을 나도 보고 있어 라는 연결의 언어예요. 혹시 지금 이게 뭐야? 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는 분이 있다면 한 번만 묘사로 바꿔보세요. 노란 오리네. 우와, 이거 구불구불한 미끄럼틀이야. 그 작은 한마디가 아이의 말문을 트는 따뜻한 초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한 아이는 자기만의 언어로 세상을 설명해주기 시작할 거예요. 네 번째,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세요. 엄마 아빠는 말보다 감정을 먼저 알아차려주세요. 아이의 말이 느릴 땐 우리는 자꾸 단어를 기다려요. 엄마, 아빠, 물줘 같은 기다렸던 그 한마디. 하지만 그 아이는 그보다 먼저 마음으로 울고 눈빛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부탁해요. 말보다 먼저 잘하는 건 감정이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도와줄 때 아이는 언어를 믿고 꺼냅니다. 말은 신뢰 위에 자랍니다. 말하고 싶은 만큼 이해받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놓쳤어요. 아이 얼굴이 일그러지고 울음을 터뜨리면 왜 그래? 말해봐. 말로 말해. 그게 제 반응이었어요. 말 못하는 아이라서 화가 난 줄 알았고 말 못해서 떼쓰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 마음을 읽을 생각조차 안 했던 건 저였어요. 어느 날 첫째가 갑자기 울었어요. 그날따라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어디 아파? 말해줘야 아빠가 도와주지. 아무리 물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조용히 앉아있던 둘째가 제가 첫째에게만 신경 쓰는 걸 보며 입술을 삐죽이고 있었어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애는 지금 질투를 느낀 거구나. 그 감정을 표현할 단어가 없었던 거구나. 그때 처음으로 말 대신 아이 마음을 말해줬어요. 아빠가 동생만 안아줘서 속상했지. 그래서 울고 싶었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멈추고 절 껴안았어요.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 아이 마음속에 아빠가 날 이해해줬어 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날 이후로 확신하게 됐어요. 말은 마음이 안전할 때 튀어나오는 거구나. 반면 어떤 아빠는 아이가 울 때마다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아, 놀라고 속상했구나. 지금은 무서워서 말하기 싫은 거야? 괜찮아. 그 아이는 말은 느렸지만 표현은 끊임없이 시도했어요. 몸짓, 눈빛, 그리고 작은 소리로. 그리고 몇 달 뒤 아빠, 나 무서웠어 라고 처음 말했대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아빠는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왜냐면 말이 아니라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아이의 감정은 말보다 먼저 도착하는 편지예요.
그 편지를 먼저 읽어줘야 아이는 마음도 말도 열 수 있어요. 지금 말이 느린 우리 아이도 어쩌면 속으로는 수없이 외치고 있을지 몰라요. 나 지금 무서워. 나 좀 안아줘. 나 힘들어. 그 마음을 단어가 아니라 감정으로 먼저 알아봐 주세요. 그게 진짜 언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처음 꺼낸 그 말이 아빠, 나 속상했어. 엄마, 나 기뻐. 라며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이가 세상과 연결된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비교하지 말고 인정하는 말 습관. 엄마, 아빠는 잘했어 보다 그렇게 했구나를 자주 써보세요. 어떤 부모님은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옆집 누나는 벌써 글자도 알아. 너는 왜 아직도 못해? 하지만 비교는 아이의 말문을 닫게 만들어요.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힘입니다. 말이 느린 아이도 자기 속도로 자랍니다. 그 속도를 믿어주는 말이 필요해요. 저도 예전엔 비교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저를 볼 때 움츠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랬구나, 그렇게 했구나. 이 말을 늘리니까 아이가 스스로 말하려는 횟수가 확 늘었어요. 저는 36개월, 7개월 두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사실 처음엔 아이가 말을 늦게 하는 게 너무 불안했어요. 혹시 문제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혼자 검색하고 조급해하고 밤에 혼자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말이 늦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빨랐던 거예요. 아이보다 먼저 말했고, 먼저 판단했고, 먼저 결론 냈던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이의 말 없는 눈빛을 기다리고 그 작은 몸짓에 반응하고 묘사로 대화를 시작하고 감정을 먼저 읽어주면서 어느 날 아이가 제 눈을 보고 말했어요. 아빠, 나 이거 좋아. 단 4글자였지만 그 말 안에는 우리 사이의 기다림과 눈물과 사랑이 모두 들어있었어요. 엄마, 아빠 여러분, 지금 아이가 말을 느리게 한다면 아이를 탓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 주세요. 아이는 지금도 말을 배우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사랑이라는 언어로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매일 실수하고 반성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자라는 아빠입니다. 그런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 느린 여정을 함께 걷고 싶은 엄마 아빠들, 우리 같이 가요. 혼자 외롭게 걱정하지 말고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걸어요. 감사합니다.